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펀드 강의를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부동산 펀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련 법규와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업 실무로 두 파트로 나눠지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 관련 법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펀드 영업 실무와 관련된 문제는 15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렇게 20문제가 출제되는 부동산 펀드에 관련된 내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우리 이번 시간은 부동산 펀드 관련 법규 5문제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좀 살펴볼 내용을 보면요. 제일 먼저 우리 부동산 펀드에서 총설에서 여러분 부동산의 투자 방식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 물어보네요. 요 부분은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부동산 펀드. 자, 요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 별표 3개 정도 표시하고요. 하나에서 2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에 우리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한번 좀 정의를 내려보죠. 자, 이런 정의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민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크게 두 가지로서 토지와 그 정착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 99조 제1항에 보면 부동산이 뭐냐? 민법에서 정의하기를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걸 좀 봐주시고, 요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협의의 의미다. 협의의 의미로서의 좁은, 즉 좁은 의미로서 부동산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단순히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의 외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의미를 정리할 때는 복합적 의미로서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이 복합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물리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좀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어떤 자연물이라든지, 즉 부동산으로라는 자연물이라든지 또는 공간 또는 위치, 환경으로서 의미를 바로 물리적 측면에 살펴보는 거고, 이것이 유형적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은 유형적 측면이 아니라 무형적 측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무형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즉 어떤 경제 행위 대상으로서 부동산 정의를 내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 외에도 우리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것은 우리 생산 요소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래서 생산 요소로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동산 또 일반적인 사용 수익에 관련된 어떤 소비재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자본으로서의 의미도 갖고 있다. 실물 자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법률적 측면이네, 여러분. 자, 법률적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률상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제한 물권 등이라든지 이런 어떤 제한 물권 등의 목적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소유권이고, 이 소유권의 제약에 관한 권리로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제한 물권인데, 이 제한 물권은 다시 담보 물권이 있고요, 용익 물권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은 제한 물권으로서의 목적물로서의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정의는 해당 부동산과 관련 어떤 상황에 맞게 부동산의 의미를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한 부동산 좀 이따 다시 또 나오니까요. 그때 언급하기로 하고, 일단은 중요한 의미는 복합적 의미로서 이 부동산에 대한 의미를 캐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 크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역시 이 부동산 투자 방식은 직접 투자 방식과 간접 투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투자는 글자 그대로 투자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에서 직접 본인의 책임하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 투자자가 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인 부동산이 있다. 이때 바로 요 투자자인 자금 보유자가 보유 자금으로 부동산에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직접 투자할 때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본인 이 투자자가 바로 독자적으로 모든 투자 과정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직접 투자 방식이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금 보유자인 투자자가 직접 해당 부동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과 그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모두 해당 투자자가 갖게 되는 거.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직접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직접 투자하고자 할 때는 이 투자자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문적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의 활동을 도움을 받겠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간접 투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자금 보유자가 직접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 투자 상품의 어떤 간접 투자 상품의 부동산과 관련된 간접 투자 상품의 투자를 하고 요 간접 투자 상품에서 해당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 요거를 바로 뭐란다 여러분 간접 투자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 방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여기는 자금 보유자가 보유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을 대행해주는 다양한 어디에 간접 투자 상품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 요거를 바로 간접 투자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 현재 이 부동산 간접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소위 말하는 이걸 리츠라고도 한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집합투자기업, 소위 말하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동산 펀드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든지 또는 부동산 펀드가 대표적인 무슨 상품이다? 간접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투자 방식은 두 가지의 방식이 있고 우리가 주로 바로 자본시장법에서의 부동산 집합 투자 기업, 특히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펀드라는 영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펀드를 한글로 바꾼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집합 투자 기구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리츠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가 대표적인 간접 투자 방식의 상품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한번 좀 부동산 펀드, 즉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펀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법률상 형태에 따른 구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별표 2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서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법률적 요건에 따라서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신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사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조합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좀 봐주시고요. 바로 이런 신탁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펀드가 바로 부동산 투자 신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겠습니다. 여기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얘는 무슨 형이다, 여러분? 신탁형이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러한 부동산을 투자 신탁을 설정은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집합투자업자가 바로 설정 주체가 된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설정과 설립 두 가지로 나눠 있죠. 이때에 요 설정이란 말은 부동산 투자 신탁일 때만 적용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 설립한다라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정이라는 것은 바로 신탁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립이란 말은 회사와 조합형일 때 적용한다는 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신탁형은 부동산 투자 신탁을 말하는 거고 누가 설정을 한다? 바로 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때 집합투자 규약, 즉 부동산 펀드라는 그 내부적으로 정한 규약을 바로 집합투자 규약이라는데 이때는 신탁형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신탁계약서가 바로 집합투자 규약에 해당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합투자 에서는 증권을 발행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집합투자증권, 투자증권을 보면은 여기는 신탁이기 때는 바로 뭐가 발행하냐면 수익증권이 발행이 된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 펀드 증권으로서 신탁형일 때는 바로 수익증권이 발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익증권은 뭐와 관련된 거다? 부동산 신탁과 관련된 거다라고.